세종실록 2권 세종축 2년 11월 3일 기호 8번째 기자 1418년 명령락 16년 지맥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태실에는 돌난간 대신 나무 난간을 세우게 하다. 정교를 내리기를 태실에 돌난간을 설치하면서 땅을 파서 지맥을 손상시켰으니 지금 진주의 태실에는 돌난간을 설치하지 말고 다만 나무를 사용하여 난간을 만들었다가 썩거든 이를 고쳐 다시 만들 것이다. 이를 일정한 법칙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축 2년 11월 3일 기후 9번째 기사 명나라 황제가 지위 안독을 보내어 경원 등지에 사는 야인들을 초육해 하다. 처음에 야인, 월랑계, 모랑계, 은하아 고대들이 경원 등지에 와서 살았는데 이때 와서 명제가 지위 안독을 보내어 조칙을 만들어 야인을 초유하게 하였다. 안독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월량계 등이 본디 야인이 오니 본고장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상황이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돌려보내기를 청하므로 상황이 그 말을 따랐다. 세종실록 2권 세종축 2년 11월 3일 기후 10번째 기사 중의위를 설치하다. 개국 정사 좌명 삼공신의 자손으로서 나누어 충원하여 4번으로 번갈아 수기하게 하고 몸소 불충불효를 범한 자와 그 자손들은 들어와 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축 2년 11월 3일 기후 11번째 기사 태실도감 제조 김자지에게 동옷 등을 내리다. 모관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축 2년 11월 3일 기후 12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의 신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조목들을 유시하다. 임금이 중앙과 지방의 신료에게 유시하기를 우리 부왕께서 태조의 업을 개성하여 강기를 세워 만세의 법을 만들어 깊은 인애와 후한 언덕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하였다.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원대한 계획을 이어 지키게 되매 이치에 밟지 못하고 때에 따라 조치할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조심하며 부왕께서 나에게 부탁한 뜻을 저버릴까 두려워하여 이에 인애의 은혜를 미루어 백성들의 기대에 적합하기를 희망할세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일을 조목별로 위에 나열하노라. 농상은 의식의 근본이니 지금 흉령을 당함에 더욱 서두러야 될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영선은 비록 이에 금지시켰으나 수령들이 나의 뜻을 납득하지 못하여 망령되이 공작을 일으켜 농사철을 놓치게 할까 염려된다. 육조에서 명령을 받아 공문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감히 사사로이 농민을 노역시키는 자가 있으면 감사가 그 일에 따라 즉시 죄를 처단하고 아릴 것이다.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서울에는 성균관과 오부학당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권면하고 훈화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는데도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생각컨대 교양하는 방법이 그 방법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사람들의 추향이 바른데 좋아하는 점이 있는 때문인가. 그 진작하는 방법을 정부와 육조에서 검토 연구하여 아릴 것이다. 더구나 향교의 생도는 비록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이 있더라도 있는 곳에 수령이 서역을 나누어 맡기고 빈객을 응대하는 등의 일에 일정한 때가 없이 사역하여 학업을 폐하하니 지금부터는 일절 이를 금지시키고 그 유사들이 사사로이 서원을 설치하여 생도를 가르친 자가 있으면 위에 아래에 포상하게 할 것이다.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관직이니 그 스님이 더욱 중요하였다. 감사의 한때의 폭염이 혹시 그 실상을 잃을 수도 있으니 각도와 가까울에서 30년 동안의 수령의 치적을 사실대로 찾아내어 이름을 자세히 적어 아릴 것이다. 환과 고독과 비용, 잔질은 왕자의 정치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바이니 안으로는 한성부의 오부와 밖으로는 감사와 수령이 상세히 신문하여 환상과 진제를 우선 나누어 주어 그들의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흉년을 만났으므로 직임을
직업을 잃은 백성이 혹시 굶주림을 당할까 염려되니 각 고을의 수령이 만약 진율할 때를 놓쳐 필부와 필부가 굶어서 구렁에서 죽어 있다면 반드시 견책과 형벌을 행할 것이다.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시집 보낼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시집 보내지 못한 사람과 장사 지낼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도 매장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로 불쌍하니 감사와 수령에 관해서 자량을 주어 비용을 보조하여 때를 놓치지 말게 할 것이다. 혹시 부모가 다 죽었는데 동북 형제와 일족이 노비와 재산을 다 차지할 욕심으로 혼가를 시키지 않는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탐관 오리들이 공부의 상납과 사객의 접대와 간부의 영선 등의 일을 핑계하여 법을 어기고 세금을 과중하게 징수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쳤는데도 감사가 사실을 조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등의 열에 둔 것은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뜻에 심히 어긋나니 지금부터는 세밀히 살피고 단속하여 백성의 생활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고을의 수령이 혹시 한때의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인하여 법을 어기고 억울한 형벌을 쓰며 호소할 데가 없는 백성을 매질하여 화기를 상하게 하였거든 감사는 그전에 내렸던 교지를 거행하되 법을 굽혀서 함부로 처형하는 일이 없게 하여 내가 형벌을 신중히 하고 백성을 죄인을 불쌍히 여길 뜻에 부응할 것이다. 향원의 풍광과 원악의 인리들이 수재를 조종하여 양민을 해치는데도 수령된 자가 그의 농락에 떨어져 도리어 유능하다고 인정하여 신임하고 그들의 말만 들어 일을 맡기는 자가 간혹 있는데 지금부터는 수령이 친히 모든 사물을 저의 맞지 않고 인리와 풍관들에게 위임하는 자는 감사가 엄격히 이를 다스리고 자세 이름을 기록하여 아랠 것이다. 의부, 절부, 효자, 순소는 어리산 표창해야 될 것이니 널리 방문하여 사실을 작세히 적어 아래어 표창하게 할 것이다. 바다와 역주에서 전쟁에 죽은 사졸의 자손들은 있는 곳의 수령이 그 호의 요역에 면제하고 특별히 구휼하고 그 재능이 있어 임용할 만한 자는 위에 아래에 서용되도록 할 것이다. 재주와 도덕을 가지고 초야에 숨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짐을 구하지 않는 선비는 내가 장차 고문하여 직임을 맡길 것이니 감사가 널리 구하여 이름을 자세히 적어서 아랠 것이다 하였다. 육조에서 조신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교지 반포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영로가 피폐한 이유로서 이청을 따르지 않고 급전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명하였다. 포편은 전추이고 피흉은 노쇠하여 느른한 병이고 잔질은 폐질이고 환상은 나라 풍속의 이창의 곡식을 빌려주는 것을 환상이라 한다. 인리는 아전이며 수제는 수령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4일 경술 첫번째 기사 무지개 같다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4일 경술 두번째 기사 상황전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4일 경술 세번째 기사 노기산 하자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기산으로 우군도 총재를 삼고 하자종으로 과 탁신으로 공안부 윤을 삼고 강해중과 한옹으로 인수부 윤을 삼고 홍여방으로 예조 참판을 삼고 성읍으로 형조 참판을 삼고 김익정으로 좌대은을 삼고 이수로 우대은을 삼고 윤회로 좌부대은을 삼고 최사강으로 우부대은을 삼고 유영으로 동부대은을 삼고 이유로 함길도 도관찰사를 삼고 김겸으로 전주부윤 을 삼고 정상으로 판충주 목사를 삼았다. 하자종은 하연의 아버지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4일 경술 네번째 기사 제신들에게 좋은 망아지를 나누어주다. 전라도 목장에서 바친 좋은 망아지를 제 집에 나누어 주었다. 제 집은 제신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4일 경술 다섯번째 기사 장사길에게 제사를 내려주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4일 경술 6번째 기사 상황이 중국에 공헌하는 금과 은을 말과 배로 대신할 것을 추청하려 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니 중국에 공헌하는 것이 실로 계속하기 어렵다. 마필과 배로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력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매로서 대신 바칠 것입니다 했다. 상황이 웃으면서 말하기에 경의 말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인하여 말하기를 명제가 반드시 윤할 것이니 장차 사신을 보내 주청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4일 경술 7번째 기사 상황이 신하들이 사언하는 것을 금하도록 병조에 명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모든 신하들이 와서 사언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병조에서는 나의 뜻을 알아서 이를 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4일 경술 8번째 기사 성발도에게 미두 30隻과 종이 100권을 부의로 주다. 보통으로 하는 은전이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첫번째 기사 상황들은 무난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두번째 기사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강원도 평야의 백성을 참고 곡식을 내어 진열케 하다. 강원도 경찰관이 아뢰기를 평야 고을 백성 80여 호가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참고 곡식을 내어 이를 진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세번째 기사 김한로의 어머니가 죽어 분상을 허락하니 하연등이 옳지 못함을 아뢰다. 이에 앞서 김한로의 어머니가 죽음에 한로가 분상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때 이를 하연등이 말하기를 한로가 그 어머니를 꿰어 불의에 빠뜨렸으니 이는 스스로 그 어머니를 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한로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장사하게 하니 신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버이가 죽어서 분상하는 것은 진시로 천리와 인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상왕께서 이미 명령하셨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기양 가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또한 해롭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하연등이 두세 번 이를 청하였으나 임금께서 윤하지 않고 한로로 하여금 아들 김경재와 더불어 와서 그 어머니를 장사 지내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네번째 기사 총재 이춘생이 중풍으로 죽었다 살아나니 그 응급방을 써서 붙이게 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요사이 중풍병으로 갑자기 죽은 사람이 20여인이나 되니 마땅히 응급치료의 방문을 써서 대궐 안에 병조의 방을 붙이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다섯번째 기사 서원부원군 한상경으로 안태사를 대신케 하다. 판한성 권홍이 상왕에게 아뢰기를 지금 연동년 유정년으로 안태사를 삼았는데 정현이 의정부의 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현관으로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 서원부원군 한상경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5일 시내 여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태씨를 진주에 옮겨 봉헌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태씨를 진주로 옮겨 봉헌할 때에 태를 모시는 곳에는 채붕을 짓고 나희를 베풀게 하며 그 지나가는 주현에는 다만 관문에만 채색 누각을 짓고 의장과 고악을 갖추어 교회에서 맞이하고 각도의 감사와 수령은 자기의 관내를 넘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나희는 산대 노루입니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6일 임자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6일 임자 두번째 기사 상황전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6일 임자 세번째 기사 무예 연습장으로 적당치 않은 월라전과 가평들판을 백성들이 이용케 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추연 동쪽 월라전과 가평들판은 모두 무예를 연습하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으니 정의와 박수를 불러 이를 묻고 백성들이 난무하고 소를 먹이고 박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상황이 병조 당상관에게 호피 한 불씩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1권 세종 즉위년 11월 6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원화폐의 출납을 병조 당상관이 선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나라 제도에 만약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려고 한다면 입직한 대언이 친히 임금의 명을 받아 그 내려보낸 바 왕부에 간수하였던 원화폐를 가지고 신이라 일컬으면서 갑을 봉하여 사자에게 주고 본원이 에서는 말을 준비해 주라는 문병을 주어 바로 병조에 내리어 역마를 달려서 가게 하고, 병조에서는 즉시 의정부에 보고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패를 받고는 길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데 허위가 있는 자는 중한 형벌에 처하여 간위를 방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뒤로는 원화폐의 출납은 본조의 입직한 당상관이 친히 선지를 받아 위의 항목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그 말을 따랐다. 앞에는 상으로 만든 패인데 이품 이상의 문무관이 사용하는 것인데 원화폐는 이 앞의 일종이다. 본어는 성종원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수강궁으로 옮겨 거처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송나라 명신들의 사적을 묻다.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온인하고 건우함은 사마 온공이 제1이고 왕안석은 선유가 소인이라고 하였으나 그 문자가 정사와 마음을 쓰을 보건대 모두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석은 소인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경연에 관관도 참여하기를 청하다. 사관원에서 계하기를 옛날에 임금이 연한 한때이더라도 반드시 경계하고 간하는 신하로 하여금 곁에 모시게 한 것은 빠진 점을 바로잡아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기초를 넓히고자 한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을 열어 도의를 강론하는데도 간간히 참여하지 않으니 옛날 간신을 친근해 하는 도가 아닌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경연을 마치고 간신으로 하여금 나를 번갈아 입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따랐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상황이 양녕대군과 회안대군을 농사짓고 사냥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묻다. 상황이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에게 이르기를 양녕이 항상 말하기를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으로서 스스로 마음을 즐기기를 원한다고 하니 내가 지금 양녕과 해안으로 하여금 그 가인을 거느리고 농사짓고 사냥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박은 등이 대답하기를 양녕은 마땅히 월봉을 줄 것이며 또 가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또 강화부사로 더불어 사냥하는 것이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회하는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면 만족할 일인데 어찌 월봉을 줄 것이며 더구나 사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했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양녕과 회하는 모두 농사를 짓게 하여 사람을 모으고 즐겁게 놀아 스스로 방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했다. 상황이 이르기를 양녕이 또한 말하기를 부왕이 살아있을 때 즐겁게 놀 뿐이며 주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즐겁게 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내가 두 의정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7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봉숭한 후에 모후에게 헌수하는 문제에 대해 박은이 아뢰다. 봉숭한 후에 헌수하는 것을 송나라 효종이 덕수궁에 헌수한 곳에 의하여 한번 상왕에게 헌수한 후에 내전에 들어가서 모후에게 헌수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대비가 연달아 세 아들을 잃고 성령이 또 죽고 양령이 또 이와 같으니 이 까닭으로서 근심하고 수고로와 병이 되었으니 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공비가 여러 분열을 거느리고 와서 위로할 것이니 내가 주상과 대신들과 마주 앉아 즐기고 연회가 파한 뒤에 주상과 더불어 내전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푼다면 덕수궁의 고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7일 개축 8번째 기사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산호의 목을 베고 주인을 죽인 산호를 능지 처참시키다. 산호 두언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목을 베어 죽이고 산호 매읍동이 본주를 때려 죽였으므로 능지 처사시켰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7일 개축 9번째 기사 상황을 봉숭하는 의식 절차. 그 의식은 다음과 같았다. 하루 전날에 유사가 책보안을 건정전 한가운데 설치하고 남쪽을 향하게 하고 전하에 배례하는 자리를 대궐뜰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악차를 대궐뜰의 동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받는 자리를 전하에 배례하는 자리의 동북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안의 요기를 배례하는 자리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전이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통찬 2인이 남쪽에 있다가 조금 뒤로 서서 함께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좌시신 자리를 전하가 배례하는 자리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우시신 자리를 전하가 배례하는 서남쪽에 설치하여 동서로 서로 향하게 하여 자리는 다르고 모두 격줄로 서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 자리를 책보안 욕위의 동쪽에 설치하여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문간을 1품 이하의 자리는 길 동쪽 좌시신 자리에 남쪽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문간의 동편 밑자리에 설치하고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며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향하게 하고 감찰의 자리 둘은 동반, 서반 뒤에 설치하고 또 수강궁의 전하의 대차를 외문 안에 설치하되 장소의 적당한 곳을 따르게 하고 소차를 대군 동쪽 행랑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를 모시는 장막을 대차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문무백관의 문밖 자리를 남문 밖에 설치하여 동서로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상왕의 악좌를 정전 한가운데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향로 둘을 앞기둥 밖에 설치하고 전하의 배례하는 자리를 월대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욕위를 악좌의 동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안의 욕위를 전하가 배례하는 자리의 북쪽에 설치하고 협륜랑의 자리를 정계 위의 서쪽 가운데 설치하여 동쪽을 향하게 하고 전이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통찬 2는 남쪽에 있다가 조금 뒤로 물러서서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관이 이하의 행사는 집사관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설치하여 자리는 다르고 주름겹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문간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동쪽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실과 무간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문간의 동쪽 윗자리에 서게 하고 매 등급마다 자리가 다르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감찰의 자리 둘을 동반 서반의 뒤에 설치하고 그날이 되면 수강궁과 병조에서는 산선과 장위를 전계의 위아래에 진열하고 악관은 백간이 있는 남쪽에 풍악을 베풀고 유사는 전안을 월대 위에 설치하고 건정전에서 북이 한번 울리면 병조에서는 산선과 장위를 전계의 위아래에 진열하고 통례문은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대궐 문 밖에 설치하여 문관은 동쪽에서 쓰고 무관은 서쪽에서 서 서로 마주 대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관 이하의 행사는 집사관과 문무의 많은 관원은 각기 조복을 갖추고 북이 2번 울리면
통내가 꿇어 앉아 중음을 아뢰어 청하고 행사는 집사관과 문무의 많은 관원이 모두 건정문 문 밖에 모이고 유사가 책보를 받들어 전내의 상위에 걸쳐 모셔놓고 판 통내가 꿇어 앉아 외판을 아래고 북이 3번 울리면 통내 문이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다음에 진책관 이하에 행사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의사가 상황의 존호 책보를 내오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나오게 되며 근시가 꿇어 앉아 규를 바치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책보를 따라서 서계로 내려오게 되며 그 일을 맡은 내신이 책보를 받들어 전정의 상위에 모셔놓고 전하가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게 되면 예의사가 꿇어 앉아 2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2번 절하며 통찬이 많은 관원에게 2번 절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절하게 되며 행사하는 집사관은 절하지 않는다. 예의사가 꿇어 앉아 규를 꽂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규를 꽂는데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들어 돕게 되고 통찬이 꿇어 앉을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꿇어 앉게 된다. 근시가 책을 받들어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바치면 예의사가 꿇어 앉아 책을 잡아 진책관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가 책을 잡아 진책관에게 주게 되면 진책관이 호를 꽂고 서쪽을 향하여 몸을 옆으로 하고 꿇어 앉아 받고 일어나 조금 물러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고 진보관이 보를 받기를 책을 받는 의식과 같이 하며 이것을 마치고 예의사가 꿇어 앉아 규를 잡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통찬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날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며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서 관과 포를 받고 입고 진책관과 진보관이 책과 포를 받들고 앞에 서서 가 용정 앞에 이르러 책과 포를 각기 용정 안의 상위에 모셔놓고 집사자에게 주고 노부와 고치 아기 앞에서 인도하고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이 행렬에 따라 대궐 문 밖에 나가서 말에 올라 수강궁의 악차에 나아가서 봉안한다. 처음에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이 대궐 문 밖에 나오고 복례량이 이 문무의 많은 관원을 인도하여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시위하는 관원이 각기 그 의복을 입게 된다. 총재 이하 의 좌우 시신은 모두 악차 앞에 나아가서 복령하고 판사복은 상로를 근정전 문 앞에 들어 남쪽을 향하게 하고 좌우 전후 장군 1위는 긴 칼을 쥐고 상로 앞에 서서 북쪽을 향하고 지통내는 판통내의 앞에 쓰고 통창사인 2위는 지통내의 앞에 있고 판사복은 온몸에 쇠를 바르게 하고 올라가서 바로 서서 곱비를 잡고 전하가 수레를 타고 나가면 풍악을 연주하면서 가는데 전후 장군이 앞에서 곱비를 잡고 전하가 수레에서 내려 노를 타면 판사복이 서서 끈을 들이고 총재 이하의 시신이 좌우에서 모심이 보통 때와 같으며 지통례가 나아가 노 앞에 꿇어 앉아 임금의 수레가 출발하기를 아뢰며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가 그 전 자리에 돌아가고 임금의 수레가 움직이면 지통례가 통찬의 좌우에서 인도하며 나가고 전후 장군은 길을 살피며 달려나간다. 임금의 수레가 대궐문 밖에 나가서 시신이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내가 꿇어 앉아 임금의 수레가 조금 멈추기를 아뢰고 문무의 시신에게 말을 타도록 명한다. 판통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승지가 뒤로 물러서면 이끌기를 명령이 가하다 하고 통찬 사인이 정갈하며 문무의 시신이 말에 오르고 여러 시위하는 관원이 각기 그 관속을 독려하여 좌우에서 임금의 수레를 호위한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총재 이하의
좌우의 시신이 노 앞에서 호위한다. 문무의 시신이 말에 오르기를 다 마치면 지통례가 거우가 오르라고 명하기를 아래어 청한다. 판통례가 앞으로 쓰고 승지가 뒤로 쓰며 이끌기를 명령이 가하다고 한다. 지통례가 물러와서 거전자리로 돌아온다. 전후 장군이 오르기를 마치면 지통례가 임금의 수레가 출발하기를 아래어 청하고는 물러와서 거전자리로 돌아온다. 임금의 수레가 움직이면 문무의 많은 관원이 현무대의 뒤에 서 있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임금의 수레가 수관궁에 이르게 되면 문무의 시신이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몸을 굽힌다. 임금의 수레가 수관궁 남문 밖에 이르러 노를 돌려 남쪽을 향하게 한다. 전후장군은 내려서 노의 오른쪽에 서고 지통례는 나아가 노의 앞에 서서 전하가 노에서 내리기를 아래어 청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거전자리에 돌아가서 모시고 쓴다. 전하가 수레에서 내려 대차에 들어가면 산성과 화계로서 시위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의 계제사에서 여러 도의 전을 올리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관이 풍악을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여 내문에 이르면 풍악은 그치고 월대 위에 올라가서 전문을 상위에 두고는 물러나온다. 복례가 시신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서 동서로 차례대로 서게 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중엄을 아래어 청하고 또 외판을 아른다. 상황이 관과 포를 갖추고 나오는데 현률랑이 휘를 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앉으면 휘를 숙이면 풍악이 그치게 된다. 봉책보관은 책보안을 받들고 진책보관과 독책보관은 따라 들어오고 앞책관은 책보안을 앞에서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오고 진책보관과 독책보관은 계하의 자리에 서서 책보안을 월대 위의 욕 위에 두고 내려와서 거전자리에 돌아온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고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사배한다. 절을 마치면 복례가 진책관과 독책관 및 봉책관을 인도하여 계상으로 올라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는 계하에 그치게 된다. 진책관이 책안을 받들고 상황의 자리 앞에 나와서 조금 뒤에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봉책관이 책을 들고 봉책관이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책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봉책관이 책을 받들어 상황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상위에 모셔두고 진책관 이하의 관원이 모두 내려와서 거전자리로 돌아오고 복례가 진보관과 독보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계상으로 올라가 자리에 나아가고 진보관은 보안을 받들어 상황의 자리 앞 책안의 남쪽에 이르러 조금 물러나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봉보관은 보를 들고 독보관은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보를 이는다. 이를 마치고 난 후에 봉보관은 보를 들고 상황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상위에 모셔두고 진보관 이하 관원은 모두 내려와서 거전자리로 돌아온다. 종실이와 문무의 많은 관원은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예의사가 대차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칭하의 예를 행할 것을 아래어 청하면 전하가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문에 이르면 근시가 꿇어앉아 귤을 올리고 화계와 장미는 문 밖에 멈추어 두고 상서관이 볼을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소차의 곁에 두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월대 위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고 예의사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사배하고 꿇어앉기를 아래어 명하면 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하고 꿇어앉아 하례하기를 사왕신 아무는 말씀드립니다. 상왕 전하께서 현호를 받자와 복과 수가 무궁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이다 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4번 절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며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4번 절하고 꿇어앉는다. 부관이 상황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승지가 꿇어앉아 전지하기를 국왕의 효사와 지성이 천지에 관철돼 이 존호를 받게 되니 감동되고 위로되며 진시로 깊다고 한다.
답하기를 마치면 예 의사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전하를 인도하여 상황의 악자 동쪽으로 나아가서 저쪽을 향하여 서게 된다. 처음 전하가 예를 행하여 마치려 할 때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행사하는 집사관도 또한 각기 바늘에 나아가서 전하가 서쪽을 향하여 서기를 기다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며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며 통찬이 호를 꺾고 몸을 굽혀 세 번 무도하고는 꿇어앉아 산호천세를 부르고 제차 산호천천세를 부르고 호를 내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거전대로 몸을 펴라고 알리면 많은 관원이 호를 꽂고 몸을 굽혀 세 번 무도하고는 꿇어앉아 산호천세를 부르고 제차 산호천천세를 부르고 호를 내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거전대로 펴게 된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사배하라고 알리면 많은 관원이 사배한다. 전이가 전을 올릴 것을 알리면 집사자가 여르도의 전안을 들어서 동문으로 들어오고 판통내가 인도하여 악조 앞에 이르러 두게 된다. 처음에 전안을 전내에 가지고 들어갈 때 선정관이 업하고 반열에 나와서 업을 하고 추창하여 악자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넷이 이인이 꿇어앉아 최고관의 전문을 펴고 판통내가 꿇어앉아 선정관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알리면 일어나서 추창하여 물러나 내려가서 거전자리로 돌아가라고 알리면 선정관이 전문을 밝혀 알리고 이를 마친 후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추창하여 물러가 내려가서 거전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전안을 걷고 판통내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통찬이 예를 마쳤다고 알리면 상황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시작되며 상황이 내전으로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사에 들어와서 면복을 벗으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오게 된다. 이날의 상수례를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이를 마치면 임금의 수레는 궁으로 돌아오는데 인도하고 호종하는 것은 올 때의 의식과 같다. 행사하는 집사관, 진책관, 진보관은 정일품이요 독책관, 독보관은 정이품이요 압책관은 예조참이요 봉책관은 이인과 봉보관 이인은 정사품이요 시종관 예의산 예조판서요 건시 대은 판독내는 이인이다. 올 때는 궁전 안에 있는 섬돌이고 협률량은 나라의 재앙이나 지는 때 풍류를 아래는 일을 맡은 벼슬이고 산선의 이름인데 임금이 거둥할 때 따르는 의장의 하나이다. 중엄은 12장병을 호령하는 절차로서 중엄, 이엄, 삼엄의 종별이 있는데 이엄에서는 무기를 정돈하고 중엄은 이 절차의 하나이다. 외파는 임금이 거둥할 때 의장과 호종들을 제자리에 정돈시키는 일이고 규는 옥으로 만든 홀이고 노부는 임금이 거둥 때의 의장이며 복례량은 통례원의 정사품뱃슬이고 지통례는 지통례원사이고 상서관은 세보를 맡은 관원이고 거우는 무기를 가지고 수레 오른쪽에 타는 무사이고 현무대는 호군이고 효사는 효도이며 산호천세는 임금에게 경축하는 뜻으로 부르는 만세이다. 상수례는 헌수례를 말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7일 개주 열번째 기사 대비를 봉숭하는 의식 절차 또 대비를 봉숭하는 의식을 아뢰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 전날에 유사가 책보안을 건정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전하에 배례하는 자리를 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악차를 전정의 동쪽 가운데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를 받는 자리를 전하가 배례하는 동북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안의 요기를 전하가 배례하는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전의
여의 자리를 동남쪽에 설치하고 통찬 2는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렀으며 모두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좌시 신의 자리는 전하가 배리하는 동남쪽에 설치하고 우시 신의 자리는 전하가 배리하는 서남쪽에 설치하여 동쪽 서쪽에서 서로 향하게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줄은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간 이하의 행사는 집사관의 자리 책보안 요기의 동쪽에 설치하며 자리는 달리하고 줄은 겹으로 하며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는 길 동쪽 좌시신 자리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실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문관 앞에서 동쪽을 상으로 하고 각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며 모두 줄은 겹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감찰 자리 둘은 동반 서반 뒤에 설치하게 한다. 또 수강 궁의 전하의 대차를 대문에 설치하되 적당한 곳을 따라서 설치하고 소차를 전의 동쪽 행랑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책보를 모시는 장막을 대차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문무에 많은 관원이 문 밖에 설 자리를 내문 밖에 설치하여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향하게 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대비의 악좌를 정전 한가운데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향로 둘을 앞 기둥 밖에 설치하고 전하에 배례하는 자리를 월대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 책보 안의 요기를 전하가 배례하는 자리에 북쪽에 설치하고 전이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통창이는 남쪽에서 조금 뒤로 쓰며 모두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의 자리를 서계 밑에 설치하되 자리는 다르며 줄은 겹으로 하고 북쪽을 향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문관 일품 이하 자리를 길 동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종실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여 문관 앞에 동쪽을 상으로 하고 각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며 모두 줄을 겹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감찰 자리 둘을 동반 서반의 뒤에 설치하게 한다. 이날에 이르러 수광궁에는 병조에서는 산선과 장위를 전개 위아래에 진열하고 악관은 풍악을 백관의 자리 남쪽에 베풀고 건정전에서 북이 한번 울리면 병조에서는 산성과 장의를 전개 위아래에 진열하고 통례문이 문무에 많은 관원의 자리를 대궐 문 밖에 설치하여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서 마주 대하고 모두 줄을 겹으로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과 문무의 많은 관원은 각기 조복을 갖추고 북이 두 번 울리면 판통내가 꿇어앉아 중엄을 개청하고 행사하는 집사관과 문무의 많은 관원은 모두 건전문 밖에 모이고 유사가 책보를 받들어 전내의 상위에 모셔놓고 판통내가 꿇어앉아 외판을 아래게 된다. 북이 세 번 울리면 통례문이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다음에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의사가 대비 존호의 책부를 내어올 것을 개청하면 전하가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나오며 근시가 꿇어 앉아 규를 바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책부를 따라 서계로 내려오면 내시는 그 책을 맡은 자가 책부를 받들어 전정의 상위에 놓는다. 전하가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고 예의사가 꿇어앉아 두 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두 번 절하고 통찬이 많은 관원에게 두 번 절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두 번 절하고 행사하는 집사관만은 절하지 않는다. 예의사 꿇어앉아 전하에게 규를 꽂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으며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들어 돕게 된다. 통찬이 꿇어앉을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근시가 책을 받들어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예의사가 꿇어앉아 전하에게 책을 잡아 진책관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책을 잡아 진책관에게 주고 진책관이 호를 꽂고 서쪽을 향하여 몸을 굽혀 받고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고 진보관은 보를 받기를 책을 받는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고 난 후에 예의사가 꿇어앉아 전하에게 귀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아뢰어 청하여 통찬이 많은 관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날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게 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 들어가서 관과 보를 받고 있고 진책관과 진보관이 책과 보를 받들고 앞서가서 용정 앞에 이르러 책과 보를 각기 용정 안의 책상에 모셔놓고 집사자에게 주고 노부와 고치악이 앞에서 인도하고 진책관이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이 따라가서 대궐 문 밖에 나가서 말에 오른다. 수강군의 악차에 나아가서 봉안한다. 먼저 진책관 이하의 행사하는 집사관이 대궐 문 밖에 나가면 복례가 문무에 많은 관원을 인도하여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고 시위하는 관원은 각기 그 의복을 입게 된다. 총재 이하의 좌우 신이 모두 악차 앞에 나아가서 복령하고 판사복이 상로를 건정전 문 앞에 들여 남쪽을 향하고 전후 장군 1인이 큰 칼을 잡고 노 앞에 서서 북쪽을 향하고 지통례는 판통례의 앞에 서고 통찬사인 2인은 지통례의 앞에 서고 판사복이 온몸 매무새를 바르게 하여 올라가 바로 서서 고삐를 잡고 전하가 열을 타고 나가면 풍악을 연주하면서 가고 전후 장군이 앞에서 고삐를 잡고 전하가 여에서 내려 노를 타면 판사복이 서서 끈을 주고 총재 이하의 사신이 좌우에서 호위하는 것을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지통례가 나아가 노 앞에 가서 꿇어앉아 임금의 수레가 떠나기를 아뢰어 청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간다. 임금의 수레가 움직이면 지통례가 통창과 더불어 좌우에서 인도하여 나가고 전후 장군이 길을 끼고 축창한다. 임금의 수레가 대궐 문 밖에 나가서 시신이 말에 오르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례가 꿇어앉아 임금의 수레가 조금 머물기를 아뢰어 청하고 문무의 시신이 말에 오르게 한다. 판통례는 앞에 서고 승진은 뒤에 서서 이끌기를 명령이 가하였다라고 한다. 통창과 사인이 정갈하면 문무의 시신이 말에 오르고 여러 가지 위의 관원이 각기 그 관석을 독려하여 좌우에서 임금의 수레를 호위한다. 상서관이 보를 받들고 앞에서는 인도하고 총재 이하의 좌우 시신이 노 앞에서 좌우로 모신다. 문무의 시신이 말에 오르기를 마치면 지통례가 전하에게 거우가 오르기를 아뢰며 청한다. 판통례가 앞에 서고 승지가 뒤에 서서 이끌기를 명령이 가하다라고 한다. 지통례가 물러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전후 장군이 수레에 오르기를 마치면 지통례가 임금의 수레가 출발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물러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임금의 수레가 움직이면 문무의 많은 관원이 현무대의 뒤에 서서 있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임금의 수레가 수강궁에 이르려 하면 문무의 시신이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몸을 굽힌다. 임금의 수레가 수강군 남문 밖에 이르러 노를 돌려 남쪽을 향하면 전후 장군이 내려서 노의 오른쪽에 서고 지통례가 나아가 문 앞에 가서 전하에게 노에서 내리시기를 아뢰어 청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 전자리로 돌아와서 모시고 선다. 전하가 열을 타고 대차에 들어가면 찬성과 화계가 시위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중음을 아뢰어 청하고 또 외판을 아랜다. 대비가 관복을 갖추고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행장, 보장, 방단선이 시위하고 발을 들이우고 자리에 나가면 풍악이 그치게 된다. 봉책보관이 책보안을 받들고 진책보관은 독책보관 이 따라가고 앞책관이 책보안을 앞에서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고 진책보관과 독책보관은 계하에 그쳐 책보안을 월대 위에 욕 위에 두고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전하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복례가 진책관과 독책관 및 봉책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계상으로 나아가고 복례는 계하에 그치게 된다. 진책관이 책안을 받들고 대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조금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봉책관이 책을 들고 독책관이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책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봉책관이 책을 받들고 대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상위에 모셔놓고 진책관 이하의 관원이 모두 내려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복례가 진보관과 독보관 및 봉보관을 인도하여 계상으로 올라가서 진보관이 보안을 받들고 대비의 자리 앞 책안의 남쪽에 나아가서 조금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고 봉보관이 볼을 들고 독보관이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볼을 잃는다. 이를 마치면 봉보관이 볼을 받들고 대비의 자리 앞에 나가서 상위에 모셔놓고 진보관 이하의 관원이 모두 내려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간다.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이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예의사가 대차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칭하의 예를 행하기를 아래어 청하면 전하가 군복을 입고 멸관을 쓰며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 문 밖에 이르면 근시가 꿇어앉아 귤을 올리고 화계와 장위는 문 밖에 멈춘다. 상서관이 볼을 받들고 앞서가서 소차의 곁에 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 내에 들어와서 서계로부터 올라와 월대 위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쓴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사배하기를 청하여 아래여 청하면 전하가 사배하고 꿇어앉으며 하례하기를 사왕 신 아무는 말씀드립니다. 대비 전하가 연호를 받자와 복과 수가 무궁할 것이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꿇어앉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고 꿇어앉는다. 상궁이 대비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승지가 꿇어앉아 전지하기를 국왕께서 효사와의 지성함이 천지에 관철되어 이 존호를 받게 되었으니 감동하고 위로되며 진시로 깊다고 한다. 선답하기를 마치면 예의사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기를 아래여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 돌아가서 면복을 벗게 한다. 먼저 전하가 예를 향하여 마치려 하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고 행사하는 집사관도 또한 모두 반열에 나아간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그 전대로 펼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영의정이 문무의 많은 관원을 거느리고 칭하하면 상국과 승지가 중관에게 전하여 고하고 중관이 선답한다. 이를 마치면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사배하고 몸을 그 전대로 편다. 통판내가 꿇어앉아 예를 마친다고 아뢰고 통찬이 예를 마쳤다고 호창하면 대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시작되며 대전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며 풍악이 그치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로 나오게 된다. 내명부, 외명부가 모두 내전에서 칭하고 전하가 내전에 들어가서 상수례를 의식과 같이 행한다. 이를 마치면 임금의 수레가 궁으로 돌아가고 인도에서 호종하는 것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행사하는 집사관, 진책관, 진보관은 정일품이요 독책관, 독보관은 정이품이요 앞책관은 예조참이요 봉책관 2인, 봉보관 2인은 정사품이요 시종관, 예의사는 예조판서요 근시, 대은, 판통례는 2인이다. 내명부는 옛날 궁중에서 품위를 가진 여관들로서 빈, 귀이, 소위, 수기, 소용, 수경, 소원, 수건 등의 총칭이다. 외명부는 왕족과 종친의 여자, 처민,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칙에 조차 봉작을 받은 여자의 총칭이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설이 내리다. 상왕과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다. 콧눈이 와서 쌓임이 평지에 한자가 넘었다. 백한이 조복을 입고 낭무에 쓰고 임금은 곤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인정전에 나가서 옥책과 금보를 받들고 승덕신궁 상왕이란 상왕의 존호와 후덕 왕대비란 대비의 존호를 올렸다. 임금이 친히 상왕의 책보를 진책관 박은과 진보관 이원에게 주고 대비의 책보를 진책관 남재와 진보관 유정현에게 주어 인정전의 문에까지 보내왔다. 박은 등이 책보를 받들고 수강궁에 이르러 이를 올렸다. 상왕의 책에는 국왕신 아무는 제배하고 삼가 책을 받들어 말씀을 올립니다.
성신의 신명함은 비록 형언할 수 없사오나 신자의 정리로서는 반드시 휘호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떳떳한 법을 거행하여 효사를 펴나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황전하는 고명함은 하늘에 짝할만하고 박후함은 땅과 같습니다. 성조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으며 적장을 높여 성읍을 지켰습니다. 덕은 백왕의 어떤 가서 순과 문왕의 본바탕에 합하고 공은 만대에 높아서 당왕과 무왕으로 더불어 합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돈독하게 하고 대국을 섬기고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오직 지인이 두루 미쳤으므로 이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자리를 물려받음에 두려움이 많사온데 미덕을 밝히고자 하며 마땅히 높은 칭호를 올려서 정성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에 신료를 거느리고 책례를 행합니다. 신 아무는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를 받들어 성덕신봉 상왕이란 존호를 올리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왕전하께서는 특별히 생각을 두시어 저희 정성을 따라서 큰 명호를 받아 순수한 복이 뇌물처럼 많이 이루고 화기를 맞아 장수를 숭호해 누리소서 하였다. 보는 성덕신곡 상왕의 보라고 하였다. 장에 훌륭하신 상왕이여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었다. 우리 성조를 도와 동방을 보유하였다. 난리를 2번이나 맞고 치화가 밝게 선포되었다. 크게 상제의 명을 받았으니 종사가 만년까지 전하리라고 하였다. 대비의 책에는 국왕의 신 아무는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하며 삼가 책을 받들어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하늘과 같이 높고 땅과 같이 두터운 성덕은 비록 형언하기 어려우나 효자의 지극한 정리로서는 어부의를 높임이 큰일이 됩니다. 삼가 예문의 바른 길을 따라서 애경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펴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왕대비 전하께서 유순하고 너그러우심과 인자하고 엄숙함은 남의 미화에 근본하고 지중의 휘엄을 이었습니다. 경계하여 어감이 없었으니 서로 이루는 도리를 능히 다하였으며 구로함이 만극하였으니 양육한 은혜를 갚기 어렵습니다. 인륜처럼 항상 올라가며 모의를 지방과 나라에 보이었습니다. 신의 약한 체질이 외람이 왕업을 지키게 되니 고복의 사정을 생각하여 마땅히 칭량의 의식을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신 아무는 대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보를 받들어 후독 왕대비란 존호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왕대비 전하께서는 현호를 받았으니 많은 복을 성하고 크게 받으시와 수와 부를 만년까지 누리고 본손과 자손을 100세까지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는 후독 왕대비의 인이라 하였다. 악장에는 엄정한 대비는 덕으로 행하시니 보자 하는 도가 곧 그 성공함을 보게 한 것이니 경사를 두터이 하고 그 후손을 번영하게 할 것이며 복록이 넉넉하여 길이길이 수하리라고 하였다. 이날의 조정의 신하들이 눈이 내림을 걱정하여 다시 좋은 날을 가려 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근신을 보내어 이대로 아뢰었더니 상왕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은 눈을 상스라 하였는데 더구나 유사가 이미 준비하였으니 나를 변경할 수가 없다. 백가는 제외하고 다만 책사만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명하여 상왕의 뜻에 따라서 궁중의 길로 가서 수를 올렸다. 박원, 이원, 남재, 유정영과 독책관, 병계랑, 독보관, 조말생, 대비, 독책관, 맹사성, 독보관, 민여익, 효령대군 이보, 이조판서 정력, 호조판서 최희, 예조판서 허조, 도총재 부사, 박자청, 한평군 조위원, 도총재 이백원, 총재, 홍부, 이교, 대사원, 허지, 예조참판, 홍여방, 병조참판, 이명덕, 참의, 원숙, 지신사, 하연, 좌대원, 김익정, 우대원, 이수, 좌부대원, 윤회, 우부대원, 최사강, 동부대원 유영 등이 대궐 안에서 잔치에 배석하였다. 영인이 변계랑이 올린 새로 지은 사곡을 연주하였다. 상왕이 주상의 효성을 칭찬하여 자주 말하기를 왕위를 물려준 이후로 내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면서 서로 장화하여 매우 즐거워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신공성덕을 내가 감히 감내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임금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장차 사헌하례관이 상왕 이를 중지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윤회의 별명을 불러 희롱하고 원숙과 허지를 불러 앞으로 나오고
오게 하여 말하기를 내가 윤회와 더불어 희롱한 것은 그와 친한 때문이다. 내가 윤회의 이름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실상은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윤회가 사학에 뛰어난 줄을 알게 되었다. 그 아버지 윤소정이 우리 왕가의 자목공이 있었으니 경들은 이를 알 것이다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문학이 비록 귀중하지만은 마땅히 심수를 바르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했다. 원숙이 아뢰기를 근래 선비무리 중에 윤회가 우수합니다 했다. 남제가 먼저 일어나서 춤을 추니 풍도가 볼만하므로 조상이 그를 남노라고 일컬었다. 두 임금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니 남제가 꿇어앉아 임금의 허리를 안았다. 많은 신하들이 차례로 번갈아 일어나서 술을 올렸다.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조상과 더불어 내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눈물이 내릴 것이니 경들도 더불어 즐기는 것이 기쁘다. 고 하였다. 밤 이경에 임금과 이보가 상황을 부축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 성조는 태조이고 숭호는 신민이 천자의 만세를 부르는 일이고 이보는 효령대군을 말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1월 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봉숭하는 예가 이루어졌으므로 죄수를 사면하나 대신들이 이 일을 제기하다. 임금이 궁중의 길로 나와서 수강궁에 문안하고 봉숭하는 예가 이루어졌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죄수를 사면하였다. 교지를 내리기를 내가 작은 몸으로서 조종의 쌓은 덕과 태조의 세운 왕업을 몸소 받고 부왕의 명령을 삼가받들어 큰 공적을 계승하여 이른 아침이나 깊은 밤에도 항상 공경하여 두려워한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정치를 하는 방법은 태어나온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갚는 일보다 먼저 할 것이 없는데 이미 몸소 곤면을 갖추어 입고 대실에 강신제를 지냈으니 이때 있어 마땅히 덕음을 내려야 될 것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자주 사면하는 일은 정치하는 방법에 방해가 있으므로 곧 시행하지 못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 부왕 전하께서 신성한 자질과 인후한 덕으로 전대의 공적을 빛내고 태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대개 지금 20년이 되었다. 높은 곳과 공과 성대한 덕이 천고에 높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이목에 환하게 있는데도 존후를 세우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겸연하다. 이달 초 8일에 삼가 옥책과 금부를 받들어 성덕신국 상왕이란 부왕의 존호를 올리고 후덕왕 대비란 모후의 존호를 올렸다. 영락 16년 11월 초 9일에 새벽 예전에 있은 노반 대역죄와 조부모를 때리고 죽인 것, 아내와 첩이 남편을 죽인 것,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독약으로 남을 해치고 사두를 빌어 남을 죽게 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강도를 범한 것,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모살 미수하였으나 정적이 이미 드러난 것과 말로써 저주하여 사형에 처할 죄를 지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고 발각되지 않은 것과 이미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용서 면제할 것이니 감히 유지 전의 일로서 서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로서 죄를 줄 것이다. 휘호를 존숭함은 이미 군친에게 예를 다한 것이며 관면하는 조목을 널리 반포함은 신서에게 인을 베푸는 것이다. 너희들 중앙과 지방의 신료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납득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보다 먼저 경상도의 함안군에서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한 자가 마침 사면을 만났으면 면죄하게 되었는데 말하는 자가 모두 죽여야 됩니다 하였으나 임금께서는 차량이 이미 반포되었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마침내 이를 사면하였다. 헌부에서 말을 올리기를 후에 만약 사면이 있다면 이런 등류는 마땅히 사면하지 않는 예의에 기재하여야 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이때 와서 장차 사면하려고 하여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의의가 많았다. 좌의정 박근이 아뢰기를 강도에 또한 장형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사면을 만났어도 면제되지 않았으니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한 비록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닐지라도 또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는 아뢰기를 다른 사형에 처할 자는 모두 면제되는데 장형에 처할 죄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형별의 죄의 경하고 중한 데에 따라 마련한 뜻이 아닙니다 고 하여 해가 저물도록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임금이 이에
사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대한 것과 말로서 저주하여 사형에 처할 죄는 사면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게 하였다. 유지는 임금이 죄인을 특사하는 명령이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 2년 11월 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중궁을 책봉하는 의식 절차. 예조에서 중궁을 책봉하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 전날에 사설서에서 임금의 자리를 정전에 펴고 수로 2개를 앞기둥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책안과 인안 각 하나씩을 임금의 자리 왼쪽에 설치하여 동쪽에 가깝게 하고 시중과 문화, 시랑의 자리를 임금의 자리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시중과 시랑의 모두 행사를 보조한다. 명을 전하는 자리를 전쟁 중에 중심의 왼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교명을 받는 자리를 전쟁 중심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책사와 부사의 자리를 교명을 받는 자리 남쪽에 설치하고 앞책간 이하의 자리를 책사와 부사가 배려하는 자리 남쪽에 설치하여 각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며 모두 줄은 2겹으로 하여 북쪽을 향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양부 백간에 배려하는 자리를 설치하여 모두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위의 자리를 앞책간이 배려하는 자리 동쪽에 설치하고 찬자 2는 남쪽에 있다가 조금 뒤로 서서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하고 협률량의 자리는 전석의 위에 설치하고 대악령의 자리는 백관의 자리 남쪽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여 현함 에 다다라 출발하게 하고 책례를 내어 장차 행하려 하며 책례 소사가 태위를 책사로 삼고 사도를 부사로 삼기를 추청하고 책봉하는 날에 유사가 장위를 전정의 안팎에 진설하여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각을 헤아려 양부 이하의 백관 책사 부사와 행사할 예관은 각기 조복을 입고 모두 전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유사가 책함과 인수를 받들어 임금 자리의 왼쪽 상위에 두는데 책은 북쪽에 있고 이는 남쪽에 있게 된다. 전이와 찬자가 먼저 전쟁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 나아가면 각문이 양부 이하의 백관을 인도하여 모두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악령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섭시중이 내전의 문 밖에 나아가서 외판에 아랜다. 전하가 강사포를 입고 원유관을 쓰고 중금이 경계를 아랜다. 전하가 전에 나아가면 협률량이 휘를 들어 풍악이 시작되고 전하가 자리에 나아가면 휘를 숙여 풍악에 그치게 된다. 전이가 재배하라고 말하면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양부 이하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한다. 각문이 시중과 문화 시랑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전에 올라가서 사고 사인이 책사와 부사 이하의 행례관을 인도하여 먼저 문에 들어와서 백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이르면 풍악에 그친다. 전이가 재배하라고 말하며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책사와 부사 이하의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시중이 앞에서 명을 받고 동계로부터 내려와 교명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고 사인이 책 인사와 부사를 인도하여 교명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되 동쪽을 상으로 쓰게 되면 시중이 명령이 있다고 일컬는다. 전이가 재배하라고 말하며 찬자가 받아서 전하면 책사와 부사가 재배한다. 시중이 명령을 선포하여 모시를 책봉하여 왕비를 삼는데 경들에게 명하여 예를 베풀게 한다고 한다. 명령을 선포하기를 마치면 전이가 재배하라고 하면 책사와 부사가 재배한다. 시중이 올라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고 문화시랑이 책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꿇어 앉으면 근신이 책안 동쪽에 나아가서 책암을 가져다가 문화시랑에게 주며 문화시랑이 책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여 준다. 근신이 또 인수를 가져다가 문화시랑에게 주며 문화시랑이 인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책함과 인수 가진 사람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교명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책과 인을 가진 사람 뒤에 따른다. 문화시랑이 서쪽을 향하여 책함을 들어 책사에게 주면 책사가 부사에게 전하여주고 부사가 꿇어 앉아 받아서 앞책관에게 전하며 앞책관이 책을 가진 이인을 거느리고 꿇어 앉아 받아서 마주 대하여 들고 물러가서 책사와 부사의 뒤에 서고 그
그 책안은 전상에 두게 된다. 책을 가진 사람이 책함 뒤에 따라서 행례하는 책안을 가진 사람에게 전한다. 모나 신랑이 인수를 가져다가 책사에게 전하면 책사가 꿇어 앉아 받아서 부사에게 전하고 부사가 꿇어 앉아 인을 가진 사람에게 전하고 인을 가진 사람은 꿇어 앉아 받아서 책의 북쪽으로 물러간다. 문화 신랑이 올라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가고 사인이 책사와 부사를 인도하여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제배하라 하면 책사 부사와 양부 이하 백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제배한다. 사인이 책사와 부사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나가고 협률랑이 휘를 들면 풍악이 시작되고 책과 인을 가진 사람이 차례대로 중도를 따라 문을 나가고 책사와 부사는 모두 정문으로부터 나간다. 휘를 숙이면 풍악이 그치고 앞책간 이하의 관원은 서쪽가의 문을 따라 나가고 사인은 문 안에 그친다. 섭시중이 예를 마친다고 아래면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시작되며 전에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책사와 부사가 의와 악부를 갖추어 나가고 강문이 양부 이하의 백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양부는 의정부와 중추부다. 세종시록 7.2권 세종특위는 11월 9일 을미온 세 번째 기사 공정에서 책을 받는 의식 절차. 또 공정에서 책을 받는 의식을 아뢰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하루 전날에 수궁이 공문 밖의 서쪽에 태위와 사도의 자리에 설치하여 동쪽을 향하게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공문 안에 또 명부의 막차를 설치하고 사약이 정전에 중간의 악차 자리를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또 중궁이 책을 받는 자리를 전정의 섬둘 사이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품악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고 휘를 전 서계의 서쪽에 설치하여 동쪽을 향하게 한다. 그날 시각에 의하여 장유를 전 남문의 안에 진열하여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례가 책사와 부사 자리를 전문 밖의 서쪽에 설치하여 동쪽을 향하게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내시 이인의 자리는 책사와 부사 자리 남쪽에 설치하고 책 안을 드는 사람과 인 안을 드는 사람의 자리는 조금 뒤로 가서 모두 동쪽을 향하게 하고 내금사 자리는 전적의 북쪽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또 내알자감의 자리를 그 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사찬의 명부가 모시는 자리를 전이 동서쪽에 설치하여 북쪽에 가깝게 하고 옹주 이상의 자리는 동쪽에 있고 부인 이하의 자리는 서쪽에 있어 각 등급마다 자리가 다르며 줄을 겹으로 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고 또 내명부의 조회하는 자리를 전정의 어도의 동서쪽에 설치하고 옹주 이상의 자리는 동서쪽의 윗자리에 자리 잡되 북쪽을 향하고 대부인 이하의 자리는 동서쪽의 윗자리를 잡되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 사친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전찬 이인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서서 모두 서쪽을 향하고 내사의 판으로 아랜다. 중궁에게 아뢰어 중엄을 청하고 명부가 시각에 의하여 각기 그 옷을 입고 내 알자감이 먼저 두 안을 전문 밖의 문지방까지 둔다. 태위와 사도가 이미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의장을 갖추고 책함과 인안을 받던 사람을 거느리고 공문 밖에 이르러 말에 내리면 알자가 인도하여 들어와서 길을 따라 앞에서 인도하며 같이 자리에 들어오고 내전인이 명부를 인도하여 배열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대악령이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이 휘를 드는 자리에 나아가고 사찬이 전찬을 거느리고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태위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전문의 자리로 나아가고 태알자감은 물러나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상위가 판으로 위에 판을 아래면 중궁이 의복을 갖추어 입는다. 사은이 상궁을 인도하고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전정의 서쪽 방으로부터 나오며 전하기 휘를 들고 평화의 악을 연주한다. 중궁이 양령 사이에 들어가서 남쪽을 향하여 서면 풍악이 그친다. 내급사가 태위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으면 태위가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일컫기를 태위 책봉을 맡은 신하 아무와 사도 책봉을 맡은 아무 신하는 교명을 받들어 중궁에게 물품과 의식을 갖추었습니다 한다. 책봉을 마치고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내급사가 전문에 나아가서 사연에 전하여 알리면 사언들이 들어가 중궁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마쳤다고 아뢰고 물러나온다. 먼저 사언이 들어가서 책암을 받던 사람과 인안을 받던 사람이 차례로 나아가서 사도의 앞에 서면 사도가 책과 인을 가져다가 차례로 태위에게 주고 소반을 든 사람은 차례로 물러간다. 사도가 주기를
마치면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4시 2인이 태위 앞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차례로 책과 인을 받아서 동쪽을 향하여 내 알자감에게 주고 물러왔어.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내 알자감 2인이 책과 인을 가지고 나아가 전문 밖에 꿇어앉아 상위에 두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먼저 사은이 마쳤다고 아뢰면 사이가 중궁에게 내려오기를 아뢰고 사은이 상궁을 인도하고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먼저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서면 풍악이 그친다. 먼저 중궁이 내려오려 하며 상궁이 문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을 가져오고 상복이 문에 나아가 꿇어앉아 인을 가져오고 일어나 나아가서 모두 중궁의 오른쪽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사은과 사인 각 1인과 나아가 중궁의 왼쪽에 서서 조금 앞으로 가서 동쪽을 향하고 상궁이 교명이 있다고 일컫는다. 상이가 중궁에게 제배하기를 알리고 상궁이 책과 인의 글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상이가 또 중궁에게 제배하기를 알린다. 상궁이 책을 받들고 나아가 중궁에게 주면 중궁이 사은에게 주고 상궁이 또 인을 받들고 나아가 중궁에게 주면 중궁이 사인에게 준다. 이를 마치면 상이가 중궁에게 정전에 올라가기를 알리고 먼저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곧 남쪽을 향하여 앉는다. 사은과 사인이 책과 인을 받들어 자리 앞에 두면 풍악이 그친다. 전인이 명부들의 바늘에 모신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배려하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수석된 자가 먼저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앉으면 풍악이 그친다. 사찬이 제배하라고 말하고 전찬이 받아서 전하면 명부가 모두 제배한다. 전인이 수석된 자 1인을 인도하여 서계에 나가서 먼저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개에 이르면 풍악이 그친다. 수석된 자가 올라가 나아가서 어저 앞에 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아뢰기를 첩들은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엄숙하고 화목한 덕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지극한 덕이 시기에 응하였으니 모든 억조 백성들이 경사와 기쁨을 여기지 못합니다고 한다. 이를 마치고 전인이 수속된 자를 인도하여 서계에서 내려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그 전자리에 돌아가면 풍악이 그친다. 사찬이 제배할 것을 알리고 전찬이 받아서 전하면 명부가 모두 제배한다. 사안이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들고 서계로부터 내려와 명부에서 북쪽에 나아가서 동쪽을 향하여 명령이 있다고 일컬으면 명부들이 모두 제배한다. 명령을 선포하기를 마치면 자리에 있던 자도 또한 절한다. 사찬이 제배하라고 말하고 전찬이 받아서 전하면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제비한다. 전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는데 수속된 자가 먼저 나가면 풍악이 시작되고 문에 나가면 풍악이 그친다. 사은이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물러가고 중궁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수레를 타고 내전으로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책명사가 대궐들에 나아갔어서 사알이 태위 앞에 나아가면 태위가 복명하기를 교명을 받들어 중궁에게 주고 물품과 의식을 갖추어 책례를 마쳤습니다 하면서 제배한다. 사알이 아래고 태위들은 물러간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9일 을묘 네번째 기사 중궁의 사표의식 절차. 중궁의 사표의식 절차는 이보다 먼저 공간이 사표를 갖추고 중궁이 명부의 조화를 받는다. 이를 마치면 상궁이 중궁을 인도하여 양양 사이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고 상이가 사표를 중궁에게 주고 또 상이가 함을 가지고 앞에서 기다린다. 중궁이 표를 함에 두고 상이가 함을 받아서 상위에 두고 상궁이 전한 것을 알리면 중궁이 제배한다. 이를 마치면 상이가 표를 가지고 전에서 내려와 공간 좌사윤에게 준다. 공간이 대굴로 나아가서 승지를 통하여 아랜다. 먼저 공간이 표를 받들어 문을 나가고 중궁이 전에서 내려와 몸을 굽혀 표를 보내어 전문까지 나간 후에 내전으로 돌아온다. 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9일 을묘 5번째 기사 백관이 좋아하는 시. 그 의식은 왕후를 책봉한 그 이튿날 양부 이와 묵무 백관이 대궐에 나아가 표를 올려 칭하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9일 을묘 6번째 기사 중궁이 칭하하는 의식은 양부 이하 문무의 많은 관원이 중궁의 문에 나아가서 받들어 하리하는데 그 말에 왕비께서는 엄숙하고 화목한 덕이 일찍부터 나타나서 지극한 덕이 시기에 응하여 좋은 달 좋은 날에 보책을 받았으니 아무개들은 그 큰 경사를 이기지 못하는 자로서 머리를 조아려 사배하고 물러갑니다고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1월 10일 병진 첫번째 기사 중궁 심실을 책봉하여 공비로 삼다. 임금이 원율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인정전에 나아가니 백관이 조복을 입고 차례로 서 있었다. 진책관 평양원군 김승주와 진보관 평양군 조대림을 보내어 옥책과 금인으로 중궁 심실을 책봉하여 공비로 삼았다. 비가 내전에서 유예를 갖추어 책봉을 받고 명부의 조화를 받고 승주 대림에게 옥과 극감과 속감을 내려주었으며 경창부 윤 심징에게 명하여 전을 올려 책봉을 사언하게 했다. 그 책문에 왕하의 기초는 실상 내조에 힘입음이 있으며 인륜의 지극함은 마땅히 이장을 구비해야 될 것이다. 이에 휘칭을 들어 현책을 밝힌다. 오직 심신은 단정하고 정숙하며 유순하고 공손하다. 생각이 나를 근심하는 데 있음에 항상 경계의 도를 올리고 마음이 조심하는 데 있음에 일찍이 연한의 정이 없었다. 마땅히 향의 덕이 짝할 것이요 풍아에 아울러 찬미할 만하다. 정사를 볼 초기에 있어 용례의 더함을 엄하게 해야 될 것이므로 이에 명하여 왕공비를 삼고 책과 보를 주니 더욱 상서를 맞이하여 길이 큰 경사를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숨은 교화를 펴서 편안하게 모계를 만년까지 전하고 왕후의 덕을 바루어 큰 경사를 백세에 전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상세하게 할 것이다 했다. 이는 왕공비의 인이라 했다. 악장에 하늘이 우리 왕을 돌보아 이에 그 비를 세웠다. 군자의 좋은 배필이니 신과 사람이 모두 의지한다. 유화하고 훌륭함은 모범이 될 만하고 선량하고 신중함은 그 몸가짐이다. 많은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고 하였다. 전에는 명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은총의 전례를 베풀었습니다. 몸둘 곳이 없으니 별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수에 적당하지 않으니 온갖 부끄럼만 더할 뿐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자질은 깊고 순미하지 못하며 행실은 유화하고 선량하지 못하옵니다. 내조로 도와 이룬데 평소부터 계명의 경계가 모자랐으니 휘엄을 이었으니 감히 인지의 유풍을 바라옵니다. 어찌 큰 이름이 덕이 적은 사람에게 잘못 미치게 될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이것이 대개 성지의 완전한 천자와 간인의 큰 도량이라야 왕교를 행할 것이며 인륜을 펴는 것입니다. 이에 책문에 드러내어 이장을 보았습니다. 삼가 경계하여 도리에 어김이 없음에 뜻은 더욱 성순하는 데 전이라고 강령하여 길함이 많음에 복은 항상 장성함을 축원합니다고 하였다. 이장은 상례이고 향은 역경의 함계의 향괴의 이름이고 풍아는 시경의 국풍과 대소아의 이름이고 계명은 시경의 제풍 편명 그 내용은 어진 후비가 임금에게 일찍 일어나서 조에 나가기를 권하는 것이고 인지는 시경 주남 편명의 그 내용은 주나라 문왕의 후비의 덕이 자손이 번성하였다는 것이다.